말로서만 존재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총 3가지의 핵심 명제로 책을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소크라테스 변명 3가지 명제는 첫 번째,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정말 확신한다면 3 또는 죽음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지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냥 자기의 길을 가라. 이렇게 3가지고요. 자, 그럼 책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이나 선함을 사실상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보다는 현명하다고.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기술자이므로 자신들이 모든 종류의 중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결점이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오직 올바른 행위를 하느냐, 나쁜 행위를 하느냐, 즉 선량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느냐, 악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느냐 하는 것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최대의 선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죽음을 최대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확신하게 하는 무지가 아닐까요? 또한 나는 보수를 받아야만 대화한 것이 아니어서 부자든 빈민이든 간에 누구든지 나에게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지요. 즉,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요.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모든 진실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는 것을 즐겨 듣는 것입니다. 이런 논박은 유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덕과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 자체를 돌봐야 하며 또한 이것이 인간 행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순서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이 현자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악명을 대가로 받게 된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내 변명의 방식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죽음은 허무 상태로서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하던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영원히 이동하는 것이든가. 그런데 만일 죽음이 무감각 상태로 어지러운 꿈조차 꾸지 않는 잠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뛰어난 소득일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한다면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 여러분, 죽음을 흔쾌히 여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착한 사람과 그가 한 일은 신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 알 뿐입니다. 그러면은 책 내용을 읽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언급한 3가지 명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학교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나 또는 어떤 시험이나 면접 장소에서나 내가 안다는 것을 어필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적 영역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뭔가 주제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정말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정말 다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잘못된 태도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을 봐서도 그렇고 또는 다른 학문들을 봐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학문에서 다른 중요한 진리들이 변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변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패러다임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조 내에서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다는 게 이 소크라테스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정말 확신한다면 삶 또는 죽음으로 보여줘라. 우리가 말하는 대화들 중에 실질적으로 유효한 또는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대화들이 얼만큼 있을까요? 뭔가를 하겠다, 내일부터 유튜브 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너에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등등 그런 것들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하늘만큼 땅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늘만큼 높은 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땅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든가, 하여튼 어떤 형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서만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비겁한 변명 말로서만 존재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만약 죽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유명하고 위대한 철학자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냥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고 사형을 면했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것들, 말한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는 무지의 지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당신보다 현명하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죽음이 최대의 선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무지의 지라는 개념을 정말 정직하게 지켜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거죠. 죽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소크라테스에게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행동이었다는 말이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언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편입니다. 삶으로 언어를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저는 예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예수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무지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냥 자기의 길을 가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상식 이하인 사람들, 교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무수히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저는 혹시 소크라테스가 놓친 부분이 이것은 아닐까. 만약 자신의 언어를, 자신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편하게 쉽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도 또는 진지한 논증 그리고 산파법을 활용한 어떤 굉장히 딥한 논의들에 있어서도
그 상대를 고를 때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지, 쓸데없이 오만 사람들이랑 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게 현명한 일이고,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옳은 소리를 했다가는 굉장히 질투와 시샘을 받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슬픈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결론.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은 책의 마지막 문장이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 알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보면은 무지의 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자신이 가진 지적 겸손성을 오히려 하나의 우월함, 현명함, 지혜로움으로 승화시킨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무지의 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이 개념을 삶으로서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제시하는 무지의 지, 당신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치게 하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고, 이런 것처럼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말했고 삶으로서 보여준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의 생각도 링크를 통해서 하단에 달아놓을 테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저는 좀 더 멋진 메시지로 세련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